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큰 기대감이 없었던 금요일인데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장에 갭 상승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갭을 다 메우지 않고 오후장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결국에는 1%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또 2500포인트도 다시 재돌파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그야말로 날아다닌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오후장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촬영했던 시점만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 관련주의 가장 큰 상승이 돋보였어요. 그런데 오후장에는 2차전지마저도 같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었던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반도체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또 포스코 그룹주들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었고 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일부 제약 바이오주까지 같이 모두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또 로봇 관련주들 모든 업종이 골고루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주말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6천억이 넘는데 과거 한 달 동안을 살펴보세요. 6천억이 넘었던 적은 11월 15일 이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의미 있던 것이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증가했고 절대적으로 힘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를 크게 올렸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기관 쪽에서 연일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기관은 1,600억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조금은 쉬어갔지만 기관 쪽에서는 오랜만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포스코홀딩스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셀트리온 이 종목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오랜만에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 두산로보틱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오늘은 업종별로 굉장히 골고루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기관은 반도체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이 나왔어요. 불과 하루 전에는 조금은 크게 조정이 들어왔었지만 또 어제는 생각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일단 나스닥을 보면 1.37% 급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8% 상승과 함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반대로 다우지수만 조금은 기술주와 반대되는 성격을 갖는 만큼 상대적으로 어제는 나스닥이 강했었고 그에 따라 조금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무엇보다도 어제 반도체 지수가 2.8%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2.4% 그리고 AMD가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종목들은 대표적인 반도체주이고 또 AI 반도체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 모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있죠. 제주 반도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이 좋았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관련주, 특히 많은 AI 관련주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반대로 니케이는 1.7%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하고 산업 구조가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대만 증시 역시 0.7%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모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직전 저점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AMD에서 AI 반도체를 발표했었고 그 하나의 모델이 엔비디아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당연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재료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어제 구글에서 차세대 인공지능을 발표했었는데 이름은 제미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챗 GPT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데이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는 수학이나 역사, 법률, 의학, 그 외에 50개가 넘는 주제를 가지고 다중자가 언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구글의 제미나이는 정답률이 90%가 넘었었고, 반대로 챗 GPT는 86.4%를 기록하면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 GPT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올해 1월 초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강세를 보였었던 많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제주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죠.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이 심화되던가 아니면 챗 GPT하고 제미나이 서로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많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AI 반도체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저는 2차 상승이 어쩌면 내년에도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 심화 이슈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혹시 CES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데 항상 연초에 진행이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1월 8일에 개최가 될 것이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AI 전략을 공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AI 반도체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중에 하나지만 올 하반기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모두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럼 2024년에는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겠죠? 그런 점들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는 분명히 조만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전 고점이 한 73,600원,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최근에 온디바이스와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제가 아마 한 7,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배제해보고, 다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분명히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지만 내가 접근하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속도의 문제이고 나아가는 방향성 자체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 심화 이슈라든지 또 구글의 새로운 인공지능, 근데 그게 챗 GPT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다, 그럼 경쟁이 더 심화되겠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 이런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저는 제약 바이오주들, 이쪽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런 업종들은 약간의 기술주의 해지 업종으로서 주가에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진다면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의 내용을 보면 독감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고 해요. 3주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지난달 1주차에 비해서 이번 달 1주차의 환자 수가 무려 60%나 급증을 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마이코플라즈마, 중국 폐렴이죠.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게 10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12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결코 식지 않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진단키트 대표주였죠. 수젠텍을 보시면 지금 5일선 근처에 걸려 있죠. 그리고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시노펙스, 또 국제약품, 계속해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비대면 진료라든지 또는 메가 ECS, 인공호흡기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하나만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이 세 개 재료가 공존하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겨울만큼이라도 연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제약 바이오주도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시장에 상승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 FMCA도 연속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 잘 살펴보시면서 다가올 다음 주를 맞이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